정말 공감돼요. 50 넘어서까지 현역으로 뛰는 게 쉬운 일인가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부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서글픔,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래도 너는 일하잖아 하며 부러워하는 현실. 이게 우리 50대, 60대가 겪는 복합적인 감정이에요. 아, 이 나이에도 일할 수 있어. 다행이다 하는 마음과 이 나이에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지침이 하루에도 몇 번씩 교차하죠.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꿈꿔요. 앞자리 숫자 바뀌기 전까지는 꼭 하고 마음먹으면 더 간절해지죠. 오늘도 힘들고 지친 하루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부분이 비슷해요. 퇴근길 버스에서 졸다가 이걸 언제까지 하나 한숨 쉬는 사람, 자식들 눈치 보며 허리 펼 새 없이 돈 계산하는 사람, 주말에도 벌이를 찾는 사람. 우리 나이의 현역이라는 건 칭찬이자 어쩌면 숙명이에요. 하지만 그 숙명을 좀 더 현명하게, 나를 덜 상하게 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이 힘든 마음으로 오늘 이 글을 읽으실 분들을 위해 이제부터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거창하게만 보지 말고 우리 나이에 맞는 현실적인 목표와 전략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해낸 사람들 이야기도 함께 나눌 거예요. 첫 번째 사례는 56세의 퇴직위기였던 한 중소기업 부장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은 회사에서 이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뉘앙스를 노골적으로 들었대요. 퇴직금만 받아도 살 순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쓰던 소비 습관이었어요. 큰 차, 외식,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보험료까지. 퇴직하면 당장 적자가 눈앞인데 연금은 아직 한참 멀었죠. 이분이 선택한 건 무조건 지출 구조 조정이었어요. 아내와 앉아서 밤새 가계부를 뜯어 고쳤대요. 차를 팔고 경차로 바꾸고 외식 횟수 줄이고 자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 학원을 2개로 줄였어요. 결국 한 달 450만 원 필요하던 걸 250만 원으로 낮췄고 부부가 파트타임으로 일해 그걸 채웠어요. 누구는 현역이라 괴롭겠다고 했지만 이분 부부는 이게 우리 자유라고 말했대요. 이렇게 경제적 자유가 꼭 큰 돈 모으기만이 아니란 걸 보여준 거죠. 두 번째 사례는 53세에 사표 쓰고 시골로 간 부부 이야기예요. 서울서 맞벌이로 연 1억 넘게 벌었는데 집값 대출금과 생활비에 쫓기느라 한 달도 편하게 못 살았대요. 이 부부가 결심한 건 앞자리 바뀌기 전에 자유인 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원도 산자락에 조그만 집을 사고 이사했죠. 도시에선 꿈도 못 꾸던 텃밭을 가꾸며 먹거리를 절반 이상 자급했고 남편은 온라인으로 재택 컨설팅을 시작했어요. 수입은 서울 살 때 30% 수준으로 줄었지만 지출도 40% 이하로 줄었어요. 남편은 나는 현역이다. 다만 도시형 노예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서의 현역이라고 했어요. 그게 경제적 자유의 본질 아닌가요? 이처럼 벌어서 쓴다는 개념을 적게 쓰며 잘 산다로 바꿔버린 거죠. 세 번째 사례는 저랑 친한 형 이야기예요. 이 형은 58세예요. 택배기사로 일해요. 솔직히 허리, 무릎 안 좋은데도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요. 이 형도 가끔 울컥해요. 야,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 하면서도 막상 못 놓아요. 왜냐면 아직 자식 둘 대학 다녀서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은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본인이 똑똑하게 투자했어요. 하루 일하고 남은 돈의 일부를 꾸준히 지수 ETF와 채권 ETF에 넣었어요. 나이 50 넘어서 뭐하냐 비웃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5년 지나니까 벌써 소소한 배당금이 매달 30만 원씩 나오더래요. 이 형의 목표는 60되기 전에 배당으로 월 50만 원 만들고 일 줄이는 거예요. 크진 않지만 나중에 내 몸이 부서졌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줄 하나 만들어둔 거죠. 이게 진짜 경제적 자유 준비예요. 큰 부자가 아니라 내 몸이 못 움직여도 숨 쉴 돈줄 만드는 거.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 우리 나이에 필요한 이야기 같아요. 많은 재테크 유튜브나 책에서는 월 500 받자, 1억 벌자 이런 목표를 세우라고 해요.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50 넘어서 체력도 꺾이고 가족 부양도 남아있는 우리에겐 너무 벅찰 수 있어요. 그보단 앞자리 숫자 바뀌기 전에 매달 지출 30% 줄이기,
배당 소득 월 50만 원 만들기, 내가 원하면 할 수 있는 일 하나 찾기 같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목표가 더 절실해요. 지금도 힘들고 지친 하루를 보내셨다지만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꼭 돈 많아, 남 부럽지 않음이 아니라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끌어안지 마세요. 배우자와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식들과 현실적인 대화 나누세요. 내 나이에 이런 말하면 창피하다는 거 버리면 정말 많은 게 달라집니다. 우리 모두 현역이기에 더 존중받아야 하고 더 똑똑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오늘 많이 지치고 힘든 하루였다고 쓰셨던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 마음이 내일은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수 있게 현실적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계획을 하나라도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앞자리 숫자 바뀌기 전에도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오늘은 잘 쉬시고요. 내일 또 같이 버텨봅시다. 그리고 조금씩 나아갑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방금 이야기에 공감해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정말 전문가가 옆에 앉아서 조곤조곤 설명해주는 느낌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특히 앞자리 숫자 바뀌기 전까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한 50대 후반 60대 초입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수치, 주의점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지출 구조를 노후형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라고 하면 돈 많이 버는 걸 생각하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 쓰면 자유가 안 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소득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거든요. 평생 월급쟁이로 살던 분도 이 시기에는 퇴직금, 일시금, 혹은 소일거리 수입 등 불규칙한 돈줄로 전환돼요. 그래서 지출 구조를 바꿔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를 정확히 기록해 보세요. 요즘 가계부 앱도 좋고 종이에 써도 좋아요. 일주일치 카드 사용 내역만 봐도 이건 줄여야겠다 싶은 게 나옵니다. 실천 팁 전기요금 20% 절약하기 같은 사소한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평균적으로 한국 50대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이 350만 원 수준인데 은퇴 후에는 200만 원 이하로 줄여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축소가 아니라 재설계예요. 술자리를 줄이고 가족과 식사를 늘린다든지 외식비 대신 장보기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건 지출을 줄이면서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둘째, 소득의 작은 돈줄을 꼭 만들어 두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무슨 투자야 라고 손살에 치지만 사실 투자라고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이 있어요. 배당형 ETF에 월 30만 원씩 5년간 투자해 보세요. 5년 뒤 연 5% 수익률만 가정해도 원금 수익이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천만 원짜리 배당형 ETF면 매달 56만 원 배당 나옵니다. 이 돈이 나중에 큰 노후 소득의 일부가 돼요.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알바 정보도 꾸준히 보세요. 시급 1만 원짜리 도서관 알바를 주 2회만 해도 월 80만 원이에요. 현역일 때는 귀찮아도 나이 들어서 너무 소중한 돈줄이 됩니다. 특이한 사례로 한 분은 55세부터 주 1회 미술 수업을 배우더니 60세에 동네 문화센터 강사로 채용됐어요. 수입은 크지 않지만 월 30만 원이라도 노후형 현역이 된 거죠. 이걸 소일거리라고 깔보지 말고 노후형 현역 소득으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돈줄 23개가 모이면 고정 비용의 상당 부분을 덜어줍니다. 셋째,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바로 부채 관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50대가 되면 집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빚이 남아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애들 결혼하면 갚아야지 하다가는 그때가 되면 몸이 안 따라줍니다. 그리고 이자가 은퇴 후 생활을 갉아먹어요. 전문가들이 권하는 안전선은 60세까지 부채 50% 상환이에요. 만약 1억 빚이 있다면 60세 전까지 최소 5천만 원을 갚자는 거죠. 대출 금리가 4%면 매년 200만 원 넘게 이자만 나가요. 그 돈이 은퇴 후에는 생존비로 바뀌어야 해요. 실제 사례로 57세에 다달이 50만 원 이자 내던 분이 아파트 면적 줄여서 이사한 뒤 이자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그 결과 매달 50만 원이 그대로 생활비가 됐습니다. 이사 스트레스 한 번으로 매달 숨통이 트인 거죠. 넷째,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예요. 경제적 자유라는 건 혼자서는 안 돼요. 배우자, 자녀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해요. 여기서 필요한 건 내가 늙어서도 존중받는 대화입니다. 많은 부모가 내가 고생은 해도 애들한테 티 내지 말자 하는데 정작 애들은 부모 형편을 몰라요. 자식이 고등학생이면 우리 가정의 월 수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보여줘야 해요. 배우자에게도 우리 둘이 노후에 매달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맞춰보는 대화가 필요해요. 한 분은 50대 후반에 이런 대화 한 번으로 소비가 30% 줄었대요. 배우자가 현실을 알고 먼저 소비를 자제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현역의 몸을 관리하는 게 진짜 자산이에요. 많이들 돈이 자산이라고만 생각하는데 50대 이후에는 몸이 돈입니다. 특히 이 나이에는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이 급감해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스트레칭을 주 3회라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50대 남성 기준 근육량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10% 이상 감소합니다. 이 말은 똑같이 먹어도 살찌고 혈당혈압 올라가서 병원비 폭탄이란 뜻이에요. 병원비 한 달에 30만 원 나가는 사람, 운동으로 이 돈을 버는 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정리하면 50 넘어서 현역이란 건 선택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나서 지출 구조를 재설계하고 작은 돈줄을 만들고 빚을 관리하고 가족과 투명하게 대화하고 내 몸을 관리하는 것. 이 5가지가야말로 전문가들이 권하는 정말 현실적인 노후 경제적 자유의 길입니다. 오늘도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중 한 가지라도 내일부터 바로 시도해 보세요. 매일 한 발씩만 가도 앞자리 숫자 바뀌기 전에 정말 달라집니다. 같이 조금씩 아주 현실적으로 바꿔가 보자고요.